52세의 크리스티안 비에리는 한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두려운 스트라이커 중 한 명으로 기억된다. 강력한 중앙 공격수이자 클럽과 국가대표팀 모두에서 골을 쏟아내던 골머신, 그리고 만원 관중과 잔혹한 수비가 지배하던 시대에 이탈리아 축구를 상징하는 얼굴이었다. 대중의 눈에 그는 골문 앞에서의 힘, 자신감, 그리고 순수한 본능 그 자체였다. 그러나 골과 계약, 그리고 박수갈채 뒤에는 어떤 하이라이트 영상에도 담기지 않은 순간들이 존재했다. 라커룸 안에서 깨져버린 신뢰, 태클보다 더 깊이 상처를 남긴 말들, 침묵 속에서 내려진 결정들은 그가 결코 잊지 못한 상흔으로 남았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크리스티안 비에리는 자신의 커리어에서 누구보다도 미워했다고 말하는 5개의 이름을 공개할 준비가 되었다. 이야기하기로 한 결정은 하루아침에 내려진 것이 아니었다. 수년 동안 비에리는 이름을 거론하는 일을 피하며 오래된 갈등들을 축구의 일부라며 넘겨왔다. 하지만 시간은 한때 자존심이 봉인해 두었던 것들을 서서히 풀어놓는다. 자신의 유산을 되돌아보기 위한 조용한 인터뷰 도중 단 하나의 질문이 모든 것을 다시 열어버렸다. 가장 깊이 상처를 준 사람은 누구였는가? 그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향수가 아닌 절제된 미소를 지었다. 팬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 그는 말했다. 그것은 경기장의 라이벌이 아니라 선발과 계약, 평판에 영향을 미치며 내부에서 그의 커리어를 형성한 인물들이었다. 나는 그것을 수년 동안 안고 살아왔다. 그는 인정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렇게 그 목록은 시작되었다. 5번 마르첼로 리피, 말첼로 리피. 크리스티안 비에리에게 마르첼로 리피는 한때 권위와 성공의 상징이었다. 언론의 찬사를 받았고 연맹의 존경을 받았으며 라커룸 안에서는 두려움의 대상이던 감독이었다. 그러나 비에리는 훗날 신뢰를 대신해 침묵이 자리 잡는 순간 존경은 빠르게 분노로 바뀔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균열은 조용히 시작되었다. 결정적인 예선 국면에서 비에리는 몸 상태가 좋았고 클럽에서는 꾸준히 득점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설명 없이 로테이션 대상이 되었다. 사전 경고도 없었다. 개인적인 대화도 없었다. 벽에 붙은 출전 명단에는 그의 이름이 빠져 있었다. 마침내 이유를 묻자 돌아온 대답은 짧고 냉담했다. 때가 되면 이해하게 될 거다. 그때는 끝내 오지 않았다. 대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태도 문제를 이야기했고 더 이상 필수적인 공격수가 아니라는 말이 돌았다. 비에리는 자신이 그대로 노출되었다고 느꼈다. 나는 더 이상 수비수들과 싸우고 있지 않았다. 그는 훗날 말했다. 나는 내 감독이 심어놓은 의심과 싸우고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가 득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 교체를 당한 경기 후 찾아왔다. 벤치를 지나가던 그의 모습을 카메라는 포착했다. 리피는 그의 시선을 피했다. 악수도 없었다. 말도 없었다. 오직 거리감만이 남아있었다. 그것은 전술적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신뢰가 이미 죽었다는 침묵의 메시지였을까? 그리고 말로 표현되지 않은 단 한 번의 결정은 과연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을까? 4번 호나우두 나자리오, 로날도 나자리오. 호나우두 나자리오와 같은 라커룸을 공유하는 것은 특권이어야 했다. 2명의 스트라이커, 2명의 아이콘, 그리고 한순간에 경기를 결정할 수 있는 2명의 선수. 대중의 눈에는 그것이 꿈의 조합처럼 보였다. 그러나 팀 내부에서 비에리는 그 이면에서 전혀 다른 무언가가 자라고 있음을 느꼈다. 긴장은 결코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것은 시선 속에, 선택 속에,
그리고 전술 시스템이 진정으로 누구를 위해 설계되어 있는지에 스며들어 있었다. 호나우두가 부상에서 복귀하자 모든 것이 바뀌었다. 전술 계획은 하룻밤 사이에 달라졌다. 공격의 흐름은 한쪽으로만 향했다. 비에리는 수없이 훈련했던 움직임들이 갑자기 무시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패스는 더 이상 오지 않았다. 기회는 말라갔다. 한 장면이 그의 기억에 깊이 남아있다. 팽팽하던 경기 중 비에리는 훈련에서 수천 번 반복했던 움직임을 가져갔다. 호나우두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고 대신 슈팅을 선택했다. 그 슛은 빗나갔고 뒤따른 것은 침묵이었다. 라커룸에서 비에리는 중얼거렸다. 우리는 함께 이기거나 아니면 이기지 못한다. 호나우두는 차갑게 답했다고 전해진다. 중요할 때 결정하는 건 나야. 그 순간 이후 협력은 공존으로 바뀌었다. 비에리는 훗날 자신이 리더에서 대안으로 격화된 느낌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나는 그의 재능을 질투한 게 아니었다. 그는 말했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과연 두 개의 별은 같은 하늘에서 진정으로 함께 빛날 수 있을까? 아니면 하나는 언제나 더 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는 걸까? 3번 파울로 말디니. 파울로 말디니를 상대하는 것은 영광이어야 했다. 주장, 우아함의 상징, 그리고 모든 스트라이커가 자신을 가늠해 보던 수비수. 그러나 크리스티안 비에리에게 있어 말디니와의 한 차례 충돌은 존중을 훨씬 더 쓰라린 감정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 일은 순위표가 말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닌 더비 경기에서 벌어졌다. 경기 시작부터 말디니는 그를 바짝 마크하며 모든 움직임을 예측했고 공이 도착하기도 전에 그의 공간으로 파고들었다. 전반 중반 비에리가 결코 잊지 못할 순간이 찾아왔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몸을 돌리려는 순간 말디니가 늦은 태클로 들어와 그의 발목을 걸었다. 휘슬은 울리지 않았다. 비에리는 분노에 차 쓰러졌다. 힘겹게 일어서던 순간 말디니는 다가와 낮게 속삭였다. 공간을 원한다면 다른 곳에서 직접 만들어라. 그 말은 태클보다 더 깊이 파고들었다. 비에리는 그것이 단순한 수비가 아니라 차분한 잔혹함으로 전달된 지배라고 느꼈다. 부상은 크지 않았지만 메시지는 남았다. 그날 경기의 남은 시간 동안 모든 경합은 개인적인 싸움처럼 느껴졌다. 경기 종료 후 말디니는 모두와 악수를 나눴다. 그를 제외하고는. 그때 나는 깨달았다. 비에리는 훗날 말했다. 존중은 당신이 선수로서가 아니라 장애물로 취급되는 순간 끝난다. 이것은 심리전이었을까? 아니면 그를 정신적으로 무너뜨리려는 의도적인 시도였을까? 그리고 위대함과 위협의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 2번 알레산드로 모끼. 비에리에게 가장 깊은 상처는 언제나 그라운드에서만 온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사무실에서, 계약서에서, 그리고 닫힌 문 뒤에서 속삭여진 약속들에서 비롯되었다. 협상과 축구 정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인 알레산드로 모지는 비에리에게 있어 조언자라기보다 배신과 연결된 이름이 되었다. 커리어의 결정적인 시점에서 비에리는 자신의 미래가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다. 구두로 된 확약이 있었고 수치가 오갔다. 당신은 보호받고 있다. 그는 그렇게 들었다. 그러나 계약서가 도착했을 때 현실은 잔혹할 정도로 달랐다. 조항은 바뀌었고 보장은 사라졌으며 성과에 따른 보너스는 조용히 삭제되어 있었다. 비에리가 변화에 대해 질문하자 분위기는 즉각 딱딱해졌다. 이후 클럽 내부에서 유출된 이메일들은 섬뜩한 장면을 보여주었다. 한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는 받아들여야 한다. 기다리는 다른 선수들이 있다. 비에리는 궁지에 몰렸다고 느꼈다. 거절하면 까다로운 선수로 낙인 찍힐 위험이 있었고, 서명하면 자신의 커리어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해야 했다. 갈등은 비공개 회의에서 절정에 달했다. 비에리는 서류철을 세게 다듬며 말했다. 당신들은 내가 이미 끝난 선수인 것처럼 협상하고 있다. 모지는 주저없이 답했다고 전해진다. 축구에서는 누구나 대체될 수 있다. 그 한 문장은 어떤 결정적인 찬스 미스보다도 오래 그를 따라다녔다. 이것은 냉정한 비즈니스 현실이었을까? 아니면 계산된 협박이었을까? 그리고 잔디를 밟아본 적 없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커리어를 조용히 꺾어왔을까? 1번 마우리치오 피스토키, 마우리치오 피토치. 아소번부터 2번까지가 상처를 남겼다면 1번은 비에리의 정체성 그 자체를 정면으로 파고들었다. 마우리치오 피스토키는 감독도 팀 동료도 협상가도 아니었다. 그는 하나의 목소리였다. 수백만 명에게 도달하는 언어를 가진 기자였고, 그 말들은 그라운드를 훨씬 넘어 인식을 형성했다. 갈등은 실망스러운 경기 이후 게재된 한 칼럼에서 시작되었다. 그것은 분석이 아니었다. 판단이었다. 피스토키는 비에리의 헌신을 의심했고, 희생보다 계약에 더 집중하는 편안한 스트라이커라는 이미지를 암시했다. 기사는 빠르게 확산되었다. 헤드라인은 텔레비전에서 인용되었고, 팬들은 그 문구를 경기장에서 되풀이했다. 비에리는 자신이 그대로 노출되었다고 느꼈다. 한 번의 나쁜 경기가 인격 살해로 바뀌었다. 그는 훗날 말했다. 가장 아팠던 것은 어떤 연락도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해명을 요청하는 전화도 확인도 없었다. 그저 이전보다 더 가혹한 또 하나의 기사뿐이었다. 한 텔레비전 토론에서 피스토키는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위대한 스트라이커는 비판을 받아들인다. 불평하는 자는 약함을 드러낼 뿐이다. 그 말들은 비에리를 어디든 따라다녔다. 박수는 야유로 바뀌었고, 응원가는 칼럼니스트의 어조를 그대로 닮아갔다. 드물게 사적인 분노를 드러낸 자리에서 비에리는 한 미디어 행사에서 그를 마주하며 말했다. 당신은 나를 아는 사람처럼 글을 쓴다. 그에 대한 대답은 차분하면서도 치명적이었다. 나는 사람들이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을 쓸 뿐이다. 비에리에게 그 순간은 증오를 정의했다. 비판 때문이 아니라 책임 없는 권력 때문이었다. 과연 커리어를 진정으로 통제하는 것은 그라운드 위의 선수일까? 아니면 기자석에 놓인 팬일까? 5명의 이름을 모두 언급한 뒤에도 비에리는 홀가분해 보이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없었고 오직 차분한 수용만이 담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는 낮게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내게서 무엇을 빼앗아 갔는지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가볍게 선택된 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그의 길을 바꾸어 놓은 순간들이었고 사람들이었다. 팬들에게 이 목록은 축구에 거의 드러나지 않은 한 단면을 보여준다. 커리어가 힘과 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결정들에 의해 형성되는 세계 말이다. 그리고 이것이 비에리가 마침내 공개한 이름들이라면 아직 닫힌 문 뒤에 묻혀있는 이야기는 과연 얼마나 더 남아있을까?